그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13억 인구의 대국, 세계에서 가장 복잡한 언어체계를 가진 나라 인도에서 한글이 문맹 퇴치의 희망으로 부상했습니다. 국제언어학회는 이 현상을 600년 전 창제된 문자가 21세기에 일으킨 가장 혁신적인 교육혁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어떻게 한글은 천년된 문자체계와 영어의 강력한 영향력 사이에서 새로운 희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을까요? 지금부터 그 충격적인 이야기의 현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면 되는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이런 감동적인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라미아 자인입니다. 인도의 공익법률단체에서 변호사로 일하고 있죠. 30살이 되었지만 어릴 적부터 제 역할은 변하지 않았어요. 엄마 나이다를 위해 계약서를 읽고 병원 진단서를 해석하고 관공서 문서를 설명하는 일이었죠. 라미아, 이 종이에 뭐라고 쓰여있니? 엄마의 목소리는 늘 작았습니다. 힌디어를 읽지 못하는 엄마는 글자 앞에서 항상 고개를 숙였어요. 학교에 갈 기회가 없었던 엄마에게 글자는 넘을 수 없는 벽이었죠. 은행 계좌 명세서예요. 지난달에 입금된 돈이 얼마인지 적혀 있어요. 엄마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평생 가정에서 일하며 살아온 흔적이었죠. 그 손으로 종이를 만지면서도 내용을 알지 못해 항상 제 설명을 기다렸어요. 이 집에선 오직 너만이 글을 읽는 사람이야. 엄마의 말은 사실이었습니다.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우리 집에는 여자들만 남았고 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저뿐이었어요. 로스쿨을 졸업하고 변호사가 된 저는 복잡한 법률 문서를 분석하는 일이 직업이지만 제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글을 읽지 못하는 엄마의 눈이 되어주는 것이었습니다. 지난주 병원에서 있었던 일은 아직도 마음이 아파요. 성함이랑 주소 적어주세요. 접수처 직원이 종이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엄마는 말없이 저를 바라봤어요. 자신의 이름도 쓸 수 없다는 사실이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엄마의 눈빛에는 절망과 체념이 섞여 있었습니다. 제가 대신 엄마의 이름과 주소를 적어 접수처 직원에게 건넸습니다. 접수증을 받아들고 진료실로 향하는 엄마의 뒷모습이 무척 작아 보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은 무겁게 짓눌렸습니다. 엄마는 세상의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고 세상은 엄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죠. 저녁 식사를 준비하며 엄마는 웃고 있었지만 그 웃음 뒤에 숨겨진 슬픔을 알았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쓸 수 없다는 것은 매일 누군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현실을 의미했어요. 라미아, 너는 참 운이 좋구나. 글을 읽고 쓸 수 있으니까. 엄마의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읽고 쓰는 것은 운이 아니라 누구나 누려야 할 기본적인 권리였어요. 그날 밤 저는 엄마에게 어떻게 도움을 줄 수 있을지 고민했습니다. 변호사로서 사회적 약자를 돕고 싶었지만 가장 가까운 약자인 엄마부터 도울 수 없었던 저를 바라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죠. 우리 마을에는 엄마처럼 글을 읽지 못하는 어르신이 많았습니다. 그들은 병원에 가거나 은행 업무를 볼 때마다 자녀나 이웃의 도움을 받아야 했어요. 누군가에게 항상 의존해야 한다는 것, 그것은 독립적인 생활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장벽이었습니다. 공익 변호사가 되고 싶었던 이유도 이런 현실을 바꾸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법률 지식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문해력의 부재는 단순한 교육 문제가 아니라 일상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장애물이었죠.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제 어린 시절 일기장을 펼쳐봤습니다. 초등학교 때 써내려간 서툰 글씨들이 제 눈에 들어왔어요. 나는 변호사가 되어서 엄마를 돕고 싶다. 어린 시절의 꿈은 이루었지만 정작 엄마는 여전히 글자 앞에서 무력했습니다. 무언가 다른 방법이 필요했어요. 그리고 그 방법은 제가 전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찾아왔습니다. 인도 뭄바이에서 서울까지의 비행은 길었습니다. 국제법률 세미나에 참석하기 위해 처음 방문한 한국은 낯설었지만 동시에 묘하게 친근했어요. 핸드폰에 저장해둔 엄마의 사진을 보며 곧 좋은 소식을 전하겠다고 마음속으로 약속했습니다. 세미나 셋째 날 교육 접근성과 법률 지원을 주제로 한 강연이 있었어요. 발표자는 전 세계적으로 문맹률이 여전히 높다는 통계를 보여주었죠. 그 숫자들 뒤에는 제 엄마 같은 수많은 사람들의 이야기가 숨겨져 있었습니다. 일정 중에 세종대왕 기념관을 방문할 기회가 있었어요. 한글에 대한 설명을 들으며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한글은 누구나 쉽게 배울 수 있도록 만들어진 문자입니다. 세종대왕께서는 백성을 가엾이 여겨 한글을 만들었다고 하셨죠. 가이드의 설명을 들으며 마음이 요동쳤어요. 600년 전 한왕이 백성들이 글을 읽고 쓸 권리가 있다고 생각했다니 정말 놀라웠습니다. 한글은 자음과 모음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배우기 쉽습니다. 하루 만에 기본 원리를 익힐 수 있다고 해요. 저는 전시된 한글 자음과 모음을 바라보았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과학적인 구조가 눈에 들어왔어요. 소리와 글자가 일치한다는 설명을 듣고 머릿속에 번쩍 생각이 떠올랐죠. 정말 하루 만에 배울 수 있나요? 제가 물었습니다. 네, 실제로 문맹 퇴치 프로그램에서도 한글은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됩니다. 마음이 빠르게 뛰었어요.
600년 전 조선의 문제와 지금 우리 집의 현실이 같다고? 이런 생각이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전시관을 나오면서 생각했죠. 어쩌면 한글이 엄마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지 않을까? 그날 저녁 호텔 방에서 한글 학습 앱을 다운로드했어요. 간단한 모음과 자음을 배우며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아, 야, 여를 발음하면서 웃음이 나왔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된 것 같았죠. 하지만 이 단순한 글자들이 엄마의 인생을 바꿀 수 있을까? 세미나 마지막 날 한국 문해교육 전문가를 만났습니다. 제 생각을 말했더니 놀랍게도 긍정적인 반응이었어요. 한글은 특히 문맹 성인들에게 효과적입니다. 소리와 글자의 일치성 때문이죠. 서울을 떠나기 전 한글 학습서와 앱 정보를 가득 챙겼습니다. 비행기 안에서도 계속 한글을 연습했어요. 엄마라는 글자를 쓰며 가슴이 벅차올랐죠. 엄마가 정말 한글을 배울 수 있을까?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습니다. 엄마는 항상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했어요. 나이가 들어 배우기 힘들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한글이라면 달랐습니다. 그 단순함과 논리적인 구조는 어쩌면 엄마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귀국 비행기에서 저는 한글로 간단한 문장을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엄마 사랑해요. 오늘 날씨가 좋아요. 서툰 글씨였지만 제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 차올랐어요. 이 글자들이 엄마의 세계를 넓혀줄 것이라는 희망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뭄바이에 도착했을 때 저는 결심했어요. 엄마에게 한글을 가르치는 것, 그것이 제가 딸로서, 변호사로서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일일지도 모른다고 말이죠. 집에 돌아온 다음 날 저는 엄마에게 한글을 보여주었습니다. 라미야, 이게 뭐니? 엄마는 제가 보여주는 스마트폰 화면을 의아하게 바라봤어요. 한국에서 배운 글자예요. 한글이라고 해요. 처음엔 엄마의 얼굴에 의문이 가득했어요. 또 하나의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왜 보여주냐는 표정이었죠. 엄마, 이건 다른 글자들과 달라요. 소리 나는 대로 쓰는 글자예요. 한국에서는 어린아이들도 금방 배운대요. 엄마의 눈에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습니다. 평생 글자와 싸워온 사람에게 새로운 문자란 또 하나의 장벽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우리 이름부터 써볼까요? 보세요. 저는 천천히 한글로 썼습니다. 나아이다. 엄마의 눈이 커졌어요. 소리내어 따라 읽으며 놀란 표정을 지었죠. 정말로 이 글씨가 내 이름이니? 네, 들리는 그대로예요. 이번엔 제 이름이에요. 라미야를 쓰자 엄마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모르겠어요. 마치 어린아이가 새로운 장난감을 발견한 것처럼 순수했죠. 이게 정말 가능할까? 엄마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기대가 함께 담겨 있었어요. 한번 써볼래요? 여기 종이에요. 엄마의 손은 떨렸습니다. 펜을 쥐는 손이 어색했어요. 평생 글을 써본 적이 없는 사람의 손이었죠. 천천히 나자를 따라 썼습니다. 모양은 불완전했지만 그것은 엄마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써본 글자였어요. 이걸 내가 쓴 거니? 엄마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네, 엄마가 쓴 거예요. 정말 잘했어요. 그날 밤 우리는 몇 시간 동안 앉아서 기본 모음과 자음을 연습했어요. 엄마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배웠습니다. 한글의 논리적 구조가 엄마에게 맞았던 걸까요? 아니면 평생 갈망해온 읽고 쓰는 능력에 대한 열망이 그렇게 만든 걸까요? 라미야, 내 이름을 쓸 수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아. 엄마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저도 같이 울 뻔했지만 꾹 참았어요. 이건 시작에 불과했죠. 내일부터 매일 조금씩 연습해요. 금방 더 많은 단어를 쓸 수 있을 거예요. 잠자리에 들기 전 엄마는 오늘 쓴 종이를 베개 밑에 고이 넣었어요. 마치 보물처럼요. 그날 밤 제 마음은 기쁨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글이 엄마에게 새로운 세상을 열어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다음 날부터 우리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한글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엄마는 학생이 된 것처럼 진지하게 임했어요. 때로는 제가 법률사무소에 가야 할 때도 엄마는 혼자서 연습장에 글자를 쓰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라미야, 이 글자가 마인가 바인가? 가끔 제게 물어보곤 했어요. 엄마의 열정은 놀라웠습니다. 평생 배움에서 멀어져 있었던 사람이 이렇게 열심히 공부할 수 있다니 저도 감동받았어요. 엄마는 자신이 배운 글자로 가장 먼저 우리 가족의 이름을 썼습니다. 아버지, 저, 그리고 돌아가신 할머니의 이름까지요. 일주일이 지나자 엄마는 기본적인 단어들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집, 밥, 물, 차와 같은 일상 단어들이었습니다. 엄마는 그 단어들을 작은 카드에 써서 집안 곳곳에 붙여두었어요. 냉장고에는 물, 밥솥 옆에는 밥이라고 쓴 카드가 붙었죠. 새벽 기도 시간, 저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다 엄마의 기도실에서 흘러나오는 희미한 불빛을 발견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신 엄마가 무엇을 하시는지 궁금했어요. 조용히 다가가 문틈으로 보니 놀라운 광경이 펼쳐져 있었죠. 엄마는 작은 종이에 무언가를 쓰고 있었습니다. 책상에 앉아 한글로 글씨를 쓰는 모습이었어요. 가까이 다가가지 않아도 알 수 있었습니다. 엄마가 쓰고 있는 단어는 감사 그리고 라미야, 제 이름이었죠.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엄마? 조용히 불렀습니다. 엄마는 놀라서 고개를 들었어요. 부끄러운 듯 서둘러 종이를 책상 서랍에 접어두셨습니다. 아침부터 어쩐 일이니? 한글 연습하고 계셨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엄마의 얼굴에 미소가 번졌어요. 부끄러움과 자부심이 섞인 표정이었죠. 응, 새벽에 일어나니 머릿속에 글자들이 떠오르더구나. 감사 기도를 드리고 싶었어. 저는 엄마 곁에 앉았습니다. 종이를 꺼내 펼쳐보니 엄마의 글씨는 여전히 서툴렀지만 또렷했어요. 정말 잘 쓰셨어요, 엄마. 엄마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 거친 손으로 처음 글자를 썼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 듯 했어요. 이 손으로 평생 빨래하고 음식 만들고 청소했는데 이제 글씨도 쓸 수 있다니. 엄마는 글을 쓴 손을 꼭 쥐었습니다. 그리고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이건 내 덕분이야. 너가 아니었으면. 말을 잇지 못하고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함께 울었어요.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오랜 어둠 속에서 마침내 빛을 발견한 기쁨의 눈물이었죠. 그날부터 엄마의 하루는 변했습니다. 아침 식사 후에는 항상 한글 연습 시간이 있었어요. 점심 준비를 하면서도 저녁 식사 후에도 틈틈이 노트에 글자를 썼습니다. 때로는 제게 질문했고 때로는 스스로 해결책을 찾아갔어요. 일주일 만에 엄마는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는 나이다입니다. 나는 라미아의 엄마입니다. 단순한 문장이었지만 그 안에는 엄청난 의미가 담겨 있었어요. 처음으로 엄마는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존재를 증명할 수 있게 된 거죠. 그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해방이었습니다. 밤에 잠들기 전 엄마는 제게 속삭였습니다. 내가 평생 느껴보지 못한 자유가 있었구나.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는 자유야. 제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딸로서 이보다 더 큰 선물을 드릴 수 있었을까요? 한 달이 지나자 엄마는 일기를 쓰기 시작했습니다. 매일 밤 간단한 문장으로 하루를 기록했어요. 오늘은 시장에 갔다. 라미아가 늦게 돌아왔다. 비가 많이 왔다. 짧은 문장들이었지만 그것은 엄마의 인생에서 처음으로 남기는 기록이었습니다. 엄마의 일기장은 점점 두꺼워졌어요. 때로는 제가 일하러 나간 사이 엄마가 혼자 쓴 문장들의 오류가 있기도 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엄마가 스스로 자신의 이야기를 남기고 있다는 사실이었어요. 라미아, 내가 죽은 후에도 내 생각이 이 노트에 남겠구나. 엄마가 어느 날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따뜻해졌어요. 엄마는 자신의 존재가 글자로 남을 수 있다는 사실에 위안을 얻고 있었습니다. 나이다 씨, 무슨 글자를 쓰고 있는 거예요? 이웃집 파티마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엄마의 노트를 들여다봤습니다. 엄마는 부끄러운 듯 노트를 덮으려다가 문득 생각을 바꾸셨어요. 한글이라는 글자야. 라미아가 한국에서 배워온 거지. 파티마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녀도 엄마처럼 글을 읽지 못했어요. 우리 마을의 많은 어르신들이 그랬죠. 정말 배우기 쉬워요. 파티마가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그럼 나 같은 늙은이도 배웠는데 너는 금방 배울 거야. 엄마의 자신감 넘치는 목소리가 제 가슴을 뜨겁게 했어요. 다음 날 파티마와 그녀의 언니 아이샤가 우리 집을 찾아왔습니다. 그 다음 날엔 길 건너편에 사는 라이마도 합류했어요. 일주일도 되지 않아 우리 집 작은 거실은 한글을 배우려는 분들로 가득 찼습니다. 우리 장소를 옮기는 게 좋겠어요. 제가 제안했죠. 마을 공터에서 만나면 어떨까요? 그렇게 한글 징검다리 교실이 시작되었습니다. 저는 엄마와 함께 이웃분들에게 한글을 가르쳤어요. 처음에는 10명 정도였지만 소문이 퍼지면서 점점 더 많은 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건 외국어가 아니라 누구에게나 열린 언어예요. 저는 수업 시작 때마다 말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고 보이는 대로 읽는 글자예요.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어르신들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썼을 때였어요. 파티마의 어머니 자이나브는 70이 넘은 나이에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썼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자이나브를 쓰고는 눈물을 흘렸어요. 평생 내 이름은 다른 사람들이 불러주는 소리였어. 이제 내 이름은 내가 쓴 글자가 되었구나. 자이나브의 말에 모든 분들이 울컥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학습이 아니었어요. 존재의 확인이었죠. 수업은 매일 오후에 열렸습니다. 마을 분들은 일과를 마치고 모여들었어요. 아이를 안고 오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어른들이 글을 배우는 모습을 신기하게 바라봤어요. 선생님, 저도 배우고 싶어요. 8살 소년 아민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아이들도 함께 배우기 시작했어요. 가족이 함께 글을 배우는 모습은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때로는 아이들이 더 빨리 배워 어른들을 도와주기도 했죠. 할머니, 이 소리는 아가 아니라 어예요. 아민이 자이나브를 가르치는 모습에 모두가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마을 분들은 간단한 문장을 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시장에 갈 때 메모를 적어갔고 가족들에게 짧은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들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자신감이 생겼죠. 라미야, 내가 우리에게 준 건 글자가 아니라 새로운 세상이야. 파티마가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법률가로서 지식을 나누는 일의 가치를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법정에서의 승리보다 더욱 값진 순간이었죠. 우리의 한글 교실은 마을의 작은 명소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던 사람들도 이제는 관심을 보였어요. 특히 학교에서 돌아온 자녀들이 부모님의 한글 공부에 관심을 보이며 함께 배우려는 모습이 마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라미야, 어제 우리 손자가 내가 쓴 한글을 보고 놀랐어. 할머니가 글을 쓸 줄 아는구나. 하고 말이야. 자이나브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세대 간의 벽이 조금씩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자들이 할머니에게 존경의 눈길을 보내기 시작했고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함께 공부하며 더 가까워졌어요. 우리 수업에는 규칙이 하나 있었습니다. 배운 것을 반드시 일상에서 활용해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학생들은 매일 한글로 메모를 남기거나 가족의 이름을 써보거나 간단한 일기를 쓰는 연습을 했습니다. 오늘 과제는 여러분이 좋아하는 음식 이름을 한글로 써오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과제를 내주었죠. 다음 날 모두가 자신이 좋아하는 음식 이름을 한글로 적어왔습니다. 카레, 난짜이, 비리아니 등 다양한 인도 음식 이름이 한글로 쓰여 있었어요. 그 모습이 너무 재미있어서 우리 모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우리 음식 이름이 한글로 쓰이니 정말 신기하네요. 라히마가 말했어요. 문화의 경계를 넘나드는 순간이었습니다. 인도의 음식과 한국의 글자가 만나는 특별한 조합이었죠. 그때 저는 한글이 단순한 글자가 아니라 문화적 다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수업이 계속되면서 참가자들의 실력도 향상되었습니다. 이제는 간단한 편지도 쓸 수 있게 되었어요. 파티마는 병원에 입원한 친구에게 한글로 편지를 썼고 자이나브는 멀리 사는 아들에게 짧은 메모를 보냈습니다. 한글로 쓰니까 비밀편지 같아서 재미있어요. 파티마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마을에는 이제 한글이 곳곳에 존재했어요. 집 앞에 우리 집이라고 적힌 팻말이 걸렸고 가게에는 열었습니다. 닫았습니다. 표지판이 나타났습니다. 작은 마을에 새로운 색채가 더해진 것 같았어요. 무슬림 마을에서 한국 글자를 가르친다고? 마을의 종교 지도자인 아크바르가 제 아버지의 친구 하산에게 물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비난이 섞여 있었어요. 소문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여 글자를 배운다는 소식이 마을 장로들의 귀에 들어간 거죠. 처음에는 무관심했던 그들이 이제는 외래 문화의 침투를 우려하기 시작했어요. 라미야, 마을 장로들이 모임을 중단하라고 해. 엄마가 불안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왜요? 우리는 그저 글자를 배우고 있을 뿐인데. 그들은 왜 힌디어나 우르두어가 아닌 한국 글자를 가르치냐고 묻더구나.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이런 반발은 예상했어요. 어떤 사회든 변화는 저항을 불러일으키죠. 엄마, 힌디어는 배우기 너무 어려워요. 수백 개의 글자를 외워야 하고 발음과 표기가 일치하지 않아요. 한글은 다르잖아요. 다음 날 저는 용기를 내어 마을회관에서 열리는 장로들의 모임에 참석했습니다. 젊은 여성이 그런 자리에 나타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제 직업이 변호사라는 점이 도움이 되었어요. 자인의 딸 라미야, 내가 마을 사람들에게 외국 글자를 가르친다는 소문이 있다. 지도자 아크바르가 말했습니다. 네, 한글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마을 분들이 더 쉽게 글을 배울 수 있는 방법입니다. 왜 우리 고유의 언어가 아닌 한국 글자를 선택했느냐? 하산이 물었어요. 한글은 하루 만에 기본 원리를 배울 수 있습니다. 소리 나는 대로 쓰고 보이는 대로 읽는 글자죠. 평생 문맹으로 살아온 분들에게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장로들은 서로 속삭였습니다. 일부는 여전히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지만 몇몇은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래도 이것은 우리 문화가 아니다. 아크바르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글을 읽고 쓰는 것은 문화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의 문제입니다. 제가 대답했어요. 코란도 읽으라는 말씀으로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 말에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반박할 수 없었어요. 회의 후 마을에서는 논쟁이 격화되었습니다. 일부는 외래문화 침투라고 비난했고 다른 이들은 실용적인 달이라며 지지했어요. 하지만 저는 소문보다 실제 변화에 집중했습니다. 공식적인 허가가 없으면 공터에서의 모임을 금지한다. 마을 위원회의 결정이 내려졌어요.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각 가정에서 소규모로 모이기 시작했어요.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게 되었죠. 이제는 비밀리에 한글을 배우는 것이 일종의 교육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한 달 후에 일어났어요. 처음에 가장 강하게 반대했던 하산이 어느 날 아내의 수업에 동행했습니다. 그의 아내 사미라가 쓴 한글 메모를 발견하고 호기심이 생겼다고 했죠. 내 아내가 쓴 글자를 나도 읽을 수 있어야 하지 않겠소? 하산은 수줍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이후로 마을의 남성들도 조금씩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직접 참여하지는 않았지만 가족이 한글을 배우는 것을 막지 않았죠. 일부 아버지들은 자녀들에게 한글도 배워보렴이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어쩌면 이것은 우리 마을에 필요한 변화일지도 모른다. 마을 회의에서 한 장로가 조심스럽게 의견을 표했어요. 아크바르는 여전히 반대했지만 더 이상 강하게 금지하지는 않았습니다. 대신 우리의 가치를 잊지 말라는 조언을 했죠. 우리는 그의 우려를 존중하며 한글 학습이 종교적 가치와 충돌하지 않음을 보여주려 노력했어요. 찬반 논쟁은 계속되었지만 실제 변화는 이미 시작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의 눈빛이 달라졌어요. 자신감이 생겼고 목소리가 커졌죠. 그들은 더 이상 타인의 도움 없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제가 직접 진료 받으러 왔습니다. 엄마의 당당한 목소리에 병원 접수처 직원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엄마는 한글로 쓴 증상 메모를 꺼내 보였습니다. 물론 의사는 한글을 읽을 수 없었지만 그것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엄마가 자신의 증상을 기록해온 것 자체가 큰 변화였습니다. 이번엔 제가 설명하죠. 엄마는 메모를 보며 천천히 자신의 증상을 말했습니다. 더 이상 제 도움 없이도 병원에 올 수 있게 된 거예요. 의사는 엄마의 설명을 들은 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확히 이해됐습니다. 증상을 아주 명확하게 설명해 주셨네요. 그 말을 들은 엄마의 얼굴에 자부심이 번졌어요. 병원을 나오는 엄마의 걸음걸이는 2달 전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이제 엄마는 세상을 똑바로 바라볼 수 있게 되었어요. 마을에서도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 한글을 배운 사람들이 이제는 다른 이들을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파티마는 자신의 이웃 마을에까지 한글 수업을 확대했습니다. 그곳에서도 많은 분들의 열정적인 반응이 이어졌어요. 아이들도 변했습니다. 학교에서 힌디어를 배우면서도 집에서는 가족과 한글로 소통했어요. 10살 소년 아미르는 처음으로 할머니에게 한글로 편지를 썼습니다. 할머니 사랑해요. 간단한 문장이었지만 그의 할머니 자이나부는 눈물을 흘렸어요. 처음으로 손자가 쓴 글자를 읽을 수 있었기 때문이었죠. 선생님, 저도 나중에 할머니처럼 글을 가르치고 싶어요. 아미르가 제게 말했습니다. 그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이 작은 변화가 다음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이 감동적이었습니다. 글을 읽을 수 있다는 것은 눈이 열린 것과 같다. 자이나브가 말했어요. 이제야 내가 살고 있는 세상을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구나. 가장 놀라운 변화는 마을 사람들의 자신감이었습니다. 그들은 더 이상 스스로를 무지한 사람으로 여기지 않았어요. 글을 읽고 쓸 수 있게 되면서 자신의 지식에 대해서도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라미야, 농사에 관한 책을 읽고 싶어. 하산이 저에게 말했어요. 그렇게 우리의 한글 수업은 자연스럽게 다양한 주제의 교육으로 확장되었습니다. 저는 변호사로서 그들에게 기본적인 법률 지식도 알려주었어요. 글을 읽을 수 있게 된 사람들은 이제 더 많은 지식을 원했어요. 마을의 한 노인은 라디오에서 들려오는 날씨 예보를 처음으로 한글로 메모해 보았습니다. 그동안은 방송 내용을 들은 즉시 기억해야 했지만 이제는 중요한 정보를 종이에 적어두고 필요할 때 다시 확인할 수 있게 되었어요. 내일 비가 온다고 했지. 모내기를 연기해야겠구나. 예전에는 방송 내용을 잊어버려서 농사 타이밍을 놓칠 때가 많았는데 이제는 내 손으로 적어두니 더 이상 손해보는 일이 없을 거야. 그는 자신감 있게 말했습니다. 이런 경험을 통해 마을 사람들은 글을 읽는 것이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방법임을 깨달았어요. 정보를 스스로 기록하고 활용함으로써 자신의 생계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게 된 것이죠. 교육이 가져다 주는 힘을 직접 체험한 거였습니다. 한글 교육은 마을의 경제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은 이제 메모를 하고 계산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더 이상 기억에만 의존하지 않고 기록을 통해 정확한 관리가 가능해진 거죠. 예전에는 얼마나 팔았는지, 누구에게 빌려줬는지 모두 머릿속에 있었는데 이제는 종이에 적어두니 훨씬 편해. 시장의 과일 상인이 말했습니다. 한글 교육은 이제 우리 마을을 넘어 더 넓은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시작한 작은 변화가 물결처럼 번져가는 것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그리고 그 소식은 곧 예상치 못한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라미아, 당신의 이야기가 정말 감동적입니다. 인도 NGO 교육의 빛 대표 프리아가 제게 말했습니다. 우리 마을의 한글 교육 이야기가 인터넷을 통해 알려지면서 여러 단체에서 관심을 보였어요. 프리아의 단체는 인도 전역에서 문해율 향상을 위해 활동하고 있었죠. 우리 단체에서 이 한글 교육 방식을 파일럿 프로그램으로 채택하고 싶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수 있을까요? 저는 기쁘게 동의했습니다. 우리의 작은 시도가 이제 공식적인 프로그램이 될 수 있다니 가슴이 벅찼어요. 한국 측에서도 지원 의사를 밝혔습니다. 프리아가 계속 말했어요. 한국의 세종학당에서 우리 마을에 한글 교육 전문가를 파견하고 디지털 학습 자료도 제공하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우리 마을에는 한국에서 온 선생님들이 방문해 정식 한글 교실이 열렸습니다. 전문적인 교재와 태블릿을 활용한 학습 프로그램도 도입되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새로운 교육 방식에 열정적으로 참여했고 한국 선생님들은 그들의 빠른 습득 속도에 감탄했죠. 엄마는 이 프로그램에 특히 열정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온 이수진 선생님 앞에서 자신의 한글 실력을 보여주며 무척 긴장했어요. 제가 잘하고 있는 건가요? 아직 많이 서툴러서. 정말 훌륭하세요. 3개월 만에 이 정도라니 놀랍습니다. 이수진 선생님이 진심 어린 칭찬을 건넸습니다. 엄마는 선생님의 지도 아래 첫 한글 영상 편지를 녹화했습니다. 한국의 한글 교육 역사와 세종대왕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은 간단한 메시지였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에 사는 나이다입니다. 한글을 배운 지 3개월 되었어요. 세종대왕님 정말 감사합니다. 글을 쓸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그 영상은 한국의 세종학당 본부로 전송되었고 한글날 특별 행사에서 상영되었습니다. 일주일 후 한국에서 답장 영상이 왔어요. 세종학당 관계자들과 학생들이 함께 찍은 응원 메시지였습니다. 나이다님, 멀리 인도에서 한글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한글과 함께하는 여정을 응원합니다. 그 영상을 본 엄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을 사람들도 함께 보며 감동했어요. 지구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다는 것은 그들에게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딸, 너 덕분에 나는 세상과 처음 연결되었단다. 엄마가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어요. 그 말에 제 마음은 벅차올랐습니다. 법률가로서 사회 변화를 꿈꿨지만 가장 큰 변화는 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시작되었죠. 어머니의 삶이 바뀌었고 그것이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한글 교육 프로그램은 점점 확대되었어요. NGO의 지원으로 이제는 여러 마을에서 한글을 배우고 있었습니다. 라미야, 당신이 시작한 일이 얼마나 아름다운 파장을 만들어내고 있는지 보세요. 프리아가 말했습니다. 저는 때때로 한국에서의 그 순간을 떠올립니다. 세종대왕기념관에서 한글을 처음 접했을 때 이렇게 큰 변화가 시작될 줄은 몰랐어요. 한 글자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의 삶을 바꿀 수 있다니 정말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가장 감동적인 순간은 한국에서 온 세종학당 교사들이 우리 마을을 방문했을 때였어요. 그들은 인도 마을에서 한글이 사용되는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세종대왕님께서 이런 날이 올 줄 아셨을까요? 한 교사가 감동에 젖어 말했어요. 한국과 인도 두 나라 사이에 새로운 다리가 놓인 것 같았습니다. 언어가 만들어낸 특별한 그리고 아름다운 연결이었어요. 이제 우리 마을 사람들은 한글로 일기를 쓰고 편지를 교환하고 메모를 남기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특히 노인들에게 한글은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배운 문자가 되었어요. 그들은 평생 처음으로 자신의 생각을 글로 표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제가 로스쿨에 붙은 날보다 엄마가 처음으로 글을 읽게 되는 순간이 더 벅찼습니다. 평생 문맹으로 살아온 어머니의 눈에서 빛나던 그 자신감의 빛을 저는 절대 잊지 못할 것입니다. 이 말을 프리아와 한국 선생님들에게 했을 때 그들의 눈에도 공감과 감동의 빛이 어렸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룬 변화의 의미를 깊이 이해한 것 같았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 마을의 사람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목소리를 찾았고 그 목소리로 세상과 소통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글자가 아니었어요. 그것은 우리 마을 사람들에게 평생의 침묵을 깨트린 자유의 날개였습니다. 그리고 그 날개는 이제 더 멀리, 더 높이 펼쳐져 수백 명의 영혼을 어둠에서 빛으로 이끌어내고 있습니다. 오늘 사연 어떠셨나요? 주변 분들에게도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면 한글의 위대함을 알리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